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들 얘기를 하죠. 네,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나라가 그러니까 20-30년 있으면은 사라져 버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사실 한 세대 전만 해도 덮어놓고 나타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둘도 많다 등등으로 이제 이미 다산을 한 어머니들과 그 자식들에게 많은 이제 굴욕적인 언사를 퍼부으면서 그렇게 인구를 억제했던 정부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자꾸 그 출산을 장려하고 여러 가지 그 캠페인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찌 보면은 뻔뻔스럽기도 하고 사실 제대로라면 진짜 과거의 잘못을 진짜 사과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그런 지경은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심각한 저출산 정말 이제 다른 선진국들 우리가 예전에는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출산율이 적다 그런 얘기는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웬만하면 다 선진국을 이상으로 출산율이 적죠. 그런 상황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은 전부들 하고 있습니다. 정부 매스컴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인구 절벽이 되면 나라가 소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캠페인을 하지만은 계속 그러니까 그러나 막상 이제 국민들의 생각은 육아 부담을 이기려면 역부족이고 또한 지금은 또 헬조선이니 여러 가지 또 피해 의식도 많이 있어가지고 애기 낳아봐야 그뭐 상류층 그런 사람들의 노예나 만들어주지 무슨 희망이 있냐. 예?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나 사회단체 그런 곳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항상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고 여성 일자리를 보장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에게 일자리를 많이 주고 차별을 없이 해야 그래야 이제 출산 부담이 그러니까 출산에 따른 부담이 적어져서 앞으로 출산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전업주부가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여성이 다 이제 번듯한 직장을 가지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 모두 평등하게 하다 보면은 또 전업주부도 또한 앞으로 또 직장도 찾으러 다녀야 하고 여러 가지 또 개인적 볼 일도 많으니까 또 어린이집을 맡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결국 또 정부와 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남녀 공동양육으로 부담을 덜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들 다 종합해 보면은 정부와 사회단체는 이 한마디로 말해서 진보적인 방법론에 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또 그 지겨운 진보 보수 논의인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문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보수적인 방법으로 하면 어떠냐? 당연히 확실합니다. 바로 우리 한 세대 전에 그랬고 지금 여러 후진국들 거기처럼 여자는 오로지 가사노동만 하고 남자들에게 모든 직장과 그걸 독점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출산율은 늘어나고 이런 문제는 없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이미 짜여진 이 사회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와 사회단체한테 그럼 그렇게 합시다 얘기하면은 그들의 대답 또 우리 일반 시민도 상당수의 대답은 절대 노죠. 절대 출산율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가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럼 결국은 그러면 굳이 그런 사상 이념적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이미 이제 주사위는 던져지고 바퀴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에서 남녀의 역할을 분담해야 되는데 이런 진보적인 방법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는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상태에서 남녀 둘이서 서로 만나서 그러니까 생활하는 것이 인간의 섭리인데 그러니까 여자는 그러니까 보호와 생계를 필요로 하고 물론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라든지 후진국이라든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호와 생계를 위해서 여성은 남성을 필요로 하고 남성은 또 자연적으로 그 자체의 여성을 원하니까 이것이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회가 진보적으로 된다 해서 하루아침에 또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는 건 절대 불허이니까 그 문제의 본질을 봅시다. 그럼 그 문제의 본질은 그럼 저출산을 가지고 자꾸 그 저출산하는 당사자들 젊은이들과 그러니까 기혼자들에게 자꾸 뭐 닥달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이미 그 원초적 성향 인간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차피 남성 본능을 위해서 여성을 원하고 그 여성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욕은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하고 그리고 피임약이나 기타 뭐 여러 의료 기술이 발달 안 됐으니까 성생활 하다 보면 아이는 낳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자기 뜻대로 다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초적 성향을 벗어난 진보적인 상태가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문제는 뭐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과 나라가 계속 이제 오던 길도 계속 이제 나아가기가 참 난관에 부딪힌 거 이것은 저출산 자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그 자체가 이제 난관에 부딪힌 거 변화가 필요로 하는데 그 변화가 난관에 부딪힌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애벌레가 자라나면 점점 자라나는데 그냥 애벌레가 자라나지 않고 이제 번데기가 되고 고치가 되고 그래야 이제 성충이 되죠. 그러한 이제 어떤 단계적인 도약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냥 애벌레로서 자꾸 크는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지금 이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꾸 어떤 경제 문제 생활이 어렵다 하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런 걸로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럴까 서로는 여태까지 얘기는 사실 뭐 다 얘기된 얘기고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자꾸 저출산을 하는 부모들 혹은 젊은 연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닥달하고 그러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자 한다고 해서 낳는 것인가? 과거에는 낳지 않으려고 해도 나아졌어요. 근데 요새는 또 안 낳으려고도 하지만 또 낳으려고 해도 잘 안 나와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점적인 것은 이렇게 우리가 유물론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번에 강의에서도 얘기한 그런 영성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아이는 자기가 선택해서 오는 것이지 지구를 그러니까 부모가 임의로 그러니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그러니까 집안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부모에게 왜 낳았냐고 이렇게 대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모순이죠. 그 아이는 자신이 부모를 찾아서 태어나는 거고 그 영혼이 자기의 이번 생에서의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부모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부모를 선택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요점이 아이는 부모를 선택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의 존재 목적이 또 있습니다. 국가는 물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그런 국가를 또 방해해야죠. 이웃의 적들로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또한 또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이런 국민을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웃 여러 나라의 침략과 혹은 생활의 불안정부터 막아줘야 되고 그런 것이 국가의 우리 현실 사회에서의 보이는 의무인데 이 또한 영성적으로 보면은 국가는 영혼을 받아들여서 성장시켜서 되올리는 겁니다. 천상으로. 그러니까 국가의 의무든. 그러니까 아까도
아이가 아이의 영혼이 자신이 태어나기 가장 좋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를 찾아서 태어나듯이 그런 영혼을 한 집단적으로 볼 때 그 국가가 받아서 그 가장 적합한 영혼 성장을 그 아이에게 해주고 물론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해주고 성장시켜서 일생을 다해서 마침내는 천상으로 다시 되어올린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로 다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했듯이 지구는 하나의 학교다. 인생은 지구라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다. 말하는 것인데 그럼 지구상에는 여러 국가들이 있죠. 그럼 여러 국가들 중에서 어느 한 국가,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는 그 여러 국가들 중에서 하나의 커리큘럼입니다. 하나의 전공 과목. 대학에서도 한 대학이 있지만 여러 전공 학과들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은 그 학과를 선택해서 진학을 하죠. 마찬가지로 지구에 태어난 영혼이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기에게 적합한 국가를 찾아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역시 또 대학에 인기학과가 있고 비인기학과가 있는 것처럼 국가에도 인기 국가가 있고 비인기 국가가 있겠죠. 그 영혼을 위해서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만드는 제공하는 국가와 그 지도자가 그 하나님의 총회, 그 천상으로부터 총회를 받죠. 그러니까 그 국가는 융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인기 국가와 비인기 국가가 있을 것인데 영혼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일단 생각하기에는 잘 살게 해주는 어떤 뭐 북유럽 복지국가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과 같이 선진국 그다음에 일본 정도라도 그런 나라가 인기가 있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영혼의 입장은 그게 아니죠. 영혼의 입장은 지상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잘 어떻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의 어떤 과정상에 맞는 자기에게 적합한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여러 국가가 있는 이유는 영혼이 여러 방식을 두루 섭렵해서 완성에 가깝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태어났다가 혹은 다음 세계 다른 나라에 태어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 국가에서 그 다른 방식을 근데 어느 한 영혼이 이 모든 국가를 다 뭐 섭렵한다고는 이제 볼 수가 없죠. 그동안의 국가가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모든 국가를 다 택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해서 택하는 국가들이 있죠. 그러면 지구상에 인기 있는 국가들은 다시 말하면 많이 태어나는 국가죠. 그러면 어디입니까? 중국하고 인도입니다. 그 이외에 또 많은 후진국들이 나라 규모는 중국, 인도처럼 크진 않아도 많이들 태어나고 있죠. 그럼 뭐냐면은 그 살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 치열한 인생 경쟁을 통해서 그 자신의 영혼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하는 거죠. 그 살기 위한 여러 투쟁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도 최근까지도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우리나라가 바로 한 세대 전에 그러한 국가였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럼 경제 발전이 돼서 어느 정도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 문턱에서 30여 년째 계속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럼 영혼이 다시 우리나라에 태어나려면 지난 세대의 우리나라에 태어난 영혼은 그렇게 치열하고 힘든 세대를 겪어가지고 그런 어린 시절을 겪어서 이렇게 영적 성장을 이루고 인생을 단련하고 그런 것에 의미로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한국에 최근 태어나면은 어떤 굶을 염려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데에도 한두 명 그렇게 뭐 가족이나 형제 중에서 크게 갈등을 겪거나 뭐 부모한테 천대를 받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자기가 극복해야 될 극심한 어떤 물리적인 그 고통 그런 거는 그렇게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대신에 그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다른 영적 성장이 분명히 있어야죠. 옛날에도 다 부유한 집에도 사람이 태어났고 왕과 귀족에도 태어났듯이 그들에게 맞는 삶에 살기 위한 어떤 경쟁과 고통과 그런 건 없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맞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태어난 거죠. 지금 이제 한국은 이제 바로 그런 보편적인 것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어떤 삶감에 대한 투쟁 그런 건 없더라도 그들에게 어떤 가치를 갖게 해주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 선진국, 미국도 그렇고 이미 북유럽이나 유럽의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조금 우리와 비슷한 것을 겪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저출산을 그렇게 겪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되느냐. 미국과 유럽의 방식은 그런대로 영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사실은 미국식의 삶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어떤 방식이란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한국이란 나라가 계속 있는 것, 우리 한국이 지금 상당히 미국식의 형식을 본떠서 따라가고 여러 문화와 그런 것이 상당히 미국식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인데, 그럼 한국은 왜 있느냐가 의문이 되죠. 한국의 존재는 한국식 영혼 성장 과정이 있기 위한 것이지, 만약 한국의 고유 특성이 사라지고 한국이란 나라가 물론 한국을 통치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있는 사람도 그대로 한국 사람이고 한국인의 땅과 재산도 한국 사람이고 어느 다른 나라가 함부로 올 수도 없고 그런 나라가 되기는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 한국에 있는 문화와 그런 커리큘럼 이것이 미국과 똑같다면은 미국과 똑같이 어떤 교회에 나가면서 그런 영어식으로 예배하고 모든 것을 미국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잘 살아? 그러면 미국같이 인기가 있을까? 그렇지가 않죠. 한국이란 나라의 존재 자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한국이란 나라는 미국을 위해 태어난 영혼의 어떤 이지망식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좋은데 이런 후진대도 한번 태어나 볼까, 그런 아니다. 경쟁에서 밀린 영혼이 하여튼 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제 현실적에서는 사회에서는 미국에 준하는 그런 소득을 갖는다 하더라도 하여튼 미국이 짝퉁이 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건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다들 이제 인정들을 하고 계시죠. 영혼 성장 과목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려면 미국에 태어나는 것만 또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을 계속 본떠려면 미국에 태어나지 왜 한국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나는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후진국에서 혹독한 물질 추구의 삶을 사는 것이 낫죠. 그러면 탄생은 태어날 영혼이 선택해야 되는 건데 개인을 보더라도 그럼 개인은 이제 부유하거나 좋은 인격의 부모에 그럼 태어나면 좋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부모한테 많이 안 태어나기도 하죠. 가난하고 혹독한 곳에 더 수요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유복한 조건 하에서 우리는 이제 인생을 추구할 가치가 있어야 유복한 부모, 유복한 나라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복한 부모에서 나름의 어떤 성장을 위한 영혼 성장을 위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이런 과거의 물질 추구의 동기 자체로도 영혼 성장에서 충분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던 한국이 지금은 물질 추구사와 경쟁, 생존 경쟁에서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의 것을 한국이란 국가는 제공해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만한 지적인 수준을, 국민 전체의 지적인 수준을 높여가지고 여러 이제 진리를 탐구하고 그런 도를 닦는 그런 이제 국가 전체가 그런 환경이 된다면은 국민이 먹고 살기 그리고 서로의 부를 더 쌓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더
영적인 긴장하고 성장을 하고 그런 동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동기를 국가가 마련해 주지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국이란 나라가 그럭저럭 잘하고 나서 이렇게 생활은 아직도 뭐 우리 한국이란 나라 성인들은 힘들죠. 그냥 그렇게 무슨 어, 뭐 어떤 직장에서 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굶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자존심 같은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죠. 하지만 어린이들은 그냥 단지 어, 살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그 한국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면은 한 아이 혹은 두 아이로 태어나서 어떤 일부가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문제로 또 어린아이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인 그런 갈등, 어떤 굶주림과 어떤 부모의 냉대 여러 가지 힘듦, 많은 자식들 간의 힘든 과정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부모가 한국엔 상당히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영혼의 인연이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은 그 어린 시절에 맞는 성장 과정을 거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방글라데시나 그런 후진국에 태어납니다. 혹은 북한이기도 하죠. 그래서 태어나서 어리고 힘든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성인 상황에서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또 겪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죠. 그러니까 그 양반들도 그 사람들도 전부 한국에 인연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보된 사회 여건에서 삶의 기본적인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국가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금 아직도 지도자들은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맴돌고 있고 국가의 어찌 보면 지도자 자체의 지도 계층의 자질이 좀 낮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미 국가가 형성된 지 60년이 되고 그러는데 두 세대가 지났으니까 건국 당시에 그 우수한 우리 지도 계층에서부터 이미 세습 단계로 왔기 때문에 왕조 국가 같으면 이제 세습을 하더라면서 백성이 힘들면서 그럭저럭 살지만 이미 세습 2, 3대가 되는 우리 국가이기 때문에 상류층이 다 세습 체제죠. 그러니까 지위는 상류층이지만 어떤 질이 어떤 권력과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자질이 이미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 그렇게 이끌 어떤 것이 벅차기도 하지만 어쨌든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이제 버전 2가 필요합니다. 국가 버전 2. 네? 버전 2 뭐냐면은 그러니까 삶을 위한 기본적인 그런 요소, 치열한 경쟁 그런 걸로 영적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본적인 삶은 되어 있으되 그 위에서 이 세상의 진리와 자신의 높은 가치 그것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미 뭐 어느 좀 진보 세력가 에서 조금 인정은 하는 약간 감을 갖고 있는 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자기네 세력 강화를 위해서 뭐 어떤 한자 교육을 안 하게 하고 또 어릴 때의 어떤 교육을 느슨하게 하고 여러 이제 그와는 역행되는 교육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른바 진보 세력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목표 자체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추구하는 행위 자체는 국민들에게 평등이라는 어떤 그런 교조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어떤 뭐 초등학교 뭐 학습 부담을 덜자 뭐 그런 식의 생각에만 젖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버전 2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학습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지적 소양 그런 것들을 다 높여야 되는데 일단 기존의 진보적인 세력은 그것은 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일단 그런 여건부터 제공하고 진보적인 영혼 성장의 교과목이 국가적으로 풍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때문에 국가 정립을 자꾸 걱정하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태어나고 그리고 뭐 임산부를 왕대접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임산부가 들어서만 기립해서 그러니까
박수를 치든지 어떻게 자리를 주든지 그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고 한다 해서 그 출산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상에 태어날 동기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 영혼이 지상에 태어날 국가의 용도를 정립해야 됩니다. 국가가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가 국가의 용도 왜 지구상에 있느냐 그런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왜 지구상에 있는가 국가의 용도 왜 지구상에 있는가를 분명히 대답해줘 가지고 지구상의 영혼들이 지금 한국을 필요로 한다. 지구상에 올 영혼들이. 근데 현재로는 그러니까 현재도 물론 아이들 태어나고 한국을 택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있죠. 하지만 수요가 적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도 가정 불화를 좀 겪기 위해서 한국에 태어난다든가 혹은 또 좀 비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한국이란 나라를 바로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변화를 위해서 그 변화의 미션을 가진 영혼들이 좀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좀 비범한 분들도 좀 많긴 많습니다. 젊은 분들 중에서도 어떤 인간의 영혼이 태어나 자라고 인생을 겪는 국가의 용도를 먼저 이제 정립해서 먼저 분명히 국가의 용도를 정립하여 그렇게 해서 어떤 단순히 생존 이상의 그러한 영혼 성장의 어떤 과정을 그것을 이 지구상에서 배워야 할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진보된 영혼들도 한국을 마음껏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특별한 사회적 변혁 그런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한국이란 나라에서 오면은 상당히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도를 닦고 더 진리에 가까울 수 있구나 그런 것을 그 하늘에서도 인정받고 그래서 영혼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국이란 나라가 더 이상 출산율의 절벽 그것을 막고 비록 예전날처럼 이렇게 뭐 증가 일변도 그런 식으로는 아니지만은 안정되게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 우주와 천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